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시작된 대법원의 특별조사단이요. 세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판사 블랙리스트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서 지금 큰 논란이죠.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관심 갖고 있는 재판들을 빌미로 삼아서 대법원의 민원을 해결하려 했다.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찾아낸 겁니다. 이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됐던 당사자들, 지금 이 거래로 인해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짐작이 되는데요. 그 피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직접 만나보죠. KTX 해고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를 결국 했죠. 전 KTX 승무원 김승하 지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승하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12년이에요, 해고가 된 지? 네, 12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때 총 몇 명이 해고됐었죠? 그때 당시 280명이 총 해고됐고요. 네. 280. 어떻게 지내세요, 그분들? 지금까지 12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이걸 포기하시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은 33명입니다. 아직도 33명은 남아있어요? 네, 네. 지금도 농성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24일부터 지금 천막 농성 이어가고 있는데 25일 날 그 다음 날 바로 그 소식 듣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 25에 만약 취직을 했다 치면 지금 그분들이 37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30 중반 후반 이제 됐죠. 25이 37이 되는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문제를 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법부 특조단의 이번 발표로 인해서 KTX 해고 승무원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승무원들을 모집할 때 약속하고는 달리 회사가 해고에 나섰고, 그러자 승무원들이 집단 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고, 그러다 정리해고가 된 거죠. 비슷한데요. KTX 승무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철도청으로 우리는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홍익회라는 자회사 직원들이 자꾸 보이니까 저 사람들 뭐냐 했더니 지금은 철도청이라서 공무원 티오가 없다. 내년이 되면 철도공사가 되면은 너희들 직접 고용 정규직화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적 없다. 너네 계약서 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이 양쪽이 엇갈리면서 결국은 이제 재판정으로 간 겁니다. 해고 무효 소송을 간 거였는데 1심, 2심에서는 승무원 측이 이겼죠. 네.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원이 맞다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요. 네. 저도 그때 인터뷰를 막 했던 게 기억이 나요. 1심, 2심에서 승소를 하고 월급까지 받고 뭐 다시 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판사님께서 이제 월급을 지급하라라고 1심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런 판결을 내주신 게 어서 고용시켜라라는 압력인 건데 정말 딱 월급만 주고 저희를 계속 고용을 안 시키고 있어서 저희는 계속 투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1심 판결 이후에도. 1심, 2심 그렇게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던 거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1심과 2심 판결이 너무나 완벽했고 저희가 다른 노동사건과 다르게 엄청 증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선 그 모든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안전 업무를 당연히 승무원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회사항에 불과하고 비중도 크지 않다 그러면서 안전 업무가 승무원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거기다 써놔요. 그러니까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해서 하지만 승객 서비스는 우리가 분리해가지고 위탁 맡겼는데 승무원들이 하는 일은 승객 서비스 아니냐. 안전 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였던 거죠. 네. 사실 1심, 2심 판사님들도 그게 말이 안 된다. 본인도 내가 KTX 타봤는데 안 그렇더라라고 승무원도 안전 업무 하더라. 그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 대법원에서 나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죠.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 그 뒤에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어떤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온 겁니다. 혹시라도 이랬을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 같은 걸 해보셨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했어요.
그런 판결 예. 나올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1심, 2심 판결에 쟁점이 됐던 부분은 그냥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냥 패소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그야말로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대법 판결이 그렇게 난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판결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모두 다 그렇게 때문에. 의심하셨어요 그때? 네, 이거는 순수한 판결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요 이 특조단이 찾아낸 문건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2015년 11월 19일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작성한 문건 이렇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당시에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청와대가 도와줘야 돼. 거기다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청와대와의 효과적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을 짜놓은 그런 문건입니다.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의 BH와 사전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이제 뭐 비판은 합니다. 이게 지금 사법부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붕괴시키는 아주 큰 사건이다라고 비판은 하지만 뚜렷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지는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가 어이가 없는 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 판결로 인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저희 조합원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정말 살인을 해놓고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보도 봤을 때 물론 짐작은 했었지만 그 희생된 우리 친구는 내 친구는 어떻게 되며 지나간 진짜 10여 년 넘게 보냈던 우리 세월은 어떡하며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 태도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제 특조단에서는 임종원 차장이라는 사람 개인의 일탈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 판결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청와대가 도와달라고 압력 가하려고 좀 부풀려서 이렇게 치장한 문건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소설가도 아니고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런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조차도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조차도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누구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 양승태 대법원에서 했잖아요. 우선은 제일 먼저 책임자가 그때 당시에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판결을 지시 내렸다고 혼자 모르고 아랫사람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특조단의 조사도 거부해서요. 특조단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게 수사가 경찰 수사, 검찰 수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을? 그분조차도 만약에 구속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건지 그 진정성도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대법원장 아니라 하긴 뭐 현직 대통령도 우린 지금 재판하고 수사하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동료는 뭐 세상을 떠나기도 할 정도의 상황들을 우리는 겪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분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원래 조합원이 34명이었는데 그 대법 판결 나고 한 분이 그 대법 판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받았던 임금이 다 부당이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빚이 1억 원이 개인당 이렇게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솔직히 대법원 판결이 저희 지난 세월을 모두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자괴감 그 대법 판결이 나고 나서 저희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그 한 친구가 딸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3살 아이 두고 세상을 떠난 그분이신 거죠? 네. 그 아이가 한 5-6살 됐겠네요, 지금. 네, 지금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자는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운명이 바뀌어버렸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대응 계획을 따로 세우고 계세요? 우선 오늘 11시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대법원을 규탄하고 이 책임자 가려내고 그리고 지금 현직 대법원장한테 면담 요구하는 지금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듣는 말이 심정적으로는 공감은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 예, 예. 라는 얘기였어요. 예. 근데 이 대법 판결 자체가 어쨌든 거래된 거고 조작된 뒷거래로 인한 그런 판결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어느 증거가 드러난 만큼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희망의 마지막 보루,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법원인데 법원이 이렇게 문란하게 운영이 돼 왔다면 이거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파괴고요. 아주 충격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간단히 보아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이 문제가 처리되는지 우리 한번 힘을 줘서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KTX 해고 승무원이죠. 이제 33명 남았답니다. 그중에 한 사람 김승아 지부장이었습니다.